자, 반갑습니다. 빅버스맨입니다. 저 벌써 2월이네요. 1월 달에 명절 연휴 때문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한 달이 금방 지나간 듯 한데요. 2월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, 아시다시피 이번 달은 28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날이 좀 짧아서 안근은 좀 어려울 듯 하고요. 또 이럴 때 보면은 한 달 근무 일수가 짧아도 급여가 똑같이 나오는 일반 직장인들이 부럽긴 합니다. 그리고 영상을 좀 자주 올렸어야 했는데 또 지난주에 그 바다랑씨를 갔다가 너무 추워서 감기 몸살이 제대로 걸려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요. 이제 웬만하면 겨울에는 배낚시는 안 가는 걸로 결심을 해야겠습니다. 자, 그건 그렇고 이제 저희가 지난 2월 1일에 그 회사 직원들이 여럿이 모여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.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지난 1월 말에 그 수원 버스 터미널에서 인명 사고가 났었죠. 아무래도 그 수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큰 터미널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서 뉴스에도 방송이 나왔었는데, 거기 터미널이랑 저희와는 별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, 거기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가 또 저희 업체더라고요.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, 아무튼 그 사고로 인해서 각 터미널을 포함한 영업소들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그 안전 불감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보완해서 할 듯하고요.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날 사고 영상을 간담회를 통해 볼 수 있었는데,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. 지난 30일 저녁 6시 반쯤 일어난 사고였죠. 해가 짧아 거의 밤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어두워서 버스 기준으로 보면 주변 시야가 많이 제약이 된 상황이라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원인일 수 있고, 내용은 그렇더라고요. 버스가 이제 그 승객을 탑승시키고 제 시간에 이제 출발하면서 후진 후 크게 이제 원형을 그리며 이제 터미널을 빠져나가려는데, 이제 그 터미널 게이트를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그 관리자한테 이제 전화를 받아서 이쪽 그 주유소 부근에서 이제 다시 승강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요 부분에서 사고가 난 거죠. 뒤늦게 이제 40대 여성분이 그 막차, 제가 알기로는 그 출발하는 차가 그날의 막차인 걸로 아는데, 그래서인지 어떻게든 타려고 승강장 앞에 있던 관리자한테 얘기를 했겠죠. 이런 상황을 들은 이제 관리자가 어떻게든 이 여성분을 탑승시키려 출발해서 터미널을 빠져나가려는 그 버스 승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손님 한 분 더 태우고 가라고 아마 그렇게 지시를 했었나 봅니다. 근데 이게 영상을 보니 아주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게, 그 버스 승무원과 그 버스를 승차하려는 여성 승객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점입니다. 여성 승객분은 터미널을 빠져나가려는 그 버스까지 막 뛰어가는 상황이었고, 버스 승무원은 그 여성분이 자기한테 오는 줄은 전혀 모르고 아까 처음 출발했던 승강장으로 다시 차를 돌리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많이 감은 상황이었고, 그래서 승객이 버스 운전석 쪽 가까이 사각지대에 진입해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 버스가 회전하면 이제 승객이 넘어지고 그 후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, 추후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아까 그 관리자가 승무원한테 전화 통화를 할 때 승객이 그쪽으로 버스까지 가고 있으니 멈춰서 태워라, 아니면 승객분 보고 버스를 다시 오라고 할 테니 여기 승강장에서 조금 기다려달라, 이렇게 좀 더 그 디테일하게 의사 전달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보면 버스와 승객이 서로 찾으러 가다가 사고가 일어난 건데, 이건 영상만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확한 건 절대 아닙니다. 아쉬운 건 관리자가 버스를 승강장으로 다시 재진입해서 승객이 안전하게 승차를 했더라면, 아니면 관리자가 버스를 멈추게 한 후 승객분과 버스까지 동행해서 탑승을 시켰더라면 했던 아쉬움이 남았고요.
제가 길게 이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, 꼭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뛰어와 버스를 손으로 치면서 태워달라고 하는 승객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. 저도 운전하면서 탑승후 문을 닫고 출발할 때 오른쪽 사이드 미러보다는 왼쪽에 끼어드는 차가 혹시라도 있는지 왼쪽 사이드 미러를 우선시하고 보고 그 후 전방 시야를 확보한 후에 출발을 하는데, 뒤늦게 오른쪽에서 뛰어오는 승객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. 또 운이 안 좋게 꼭 버스 사각지대에서 버스를 두드리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.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렇게 무리하게 버스를 탑승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히 다음 차 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또 요즘 다음 차 얼마나 빨리 옵니까? 출근 시간에는 뭐 6분, 8분도 안 걸려 바로바로 오잖아요. 이번 사고가 그 버스 터미널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크게 보도가 된 일이지,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. 간담회 때 항상 그 버스와 관련한 이 안전사고 영상을 보면서 너무 끔찍해서, 이거 괜히 버스에 입문해서 운전을 하고 있나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은데, 정말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그만두고 이거 다른 일 해야 하나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곤 했는데, 저희 버스 승무원들도 운행할 때 집중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겠지만, 그 버스를 타시는 승객분들도 너무 급하게 눈앞에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 하지 마시고,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냥 다음 버스를 느긋하게 기다리시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승무사원을 모집을 하는데, 예전에는 버스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취직이 가능했는데, 이제는 그 대형면허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도 된다고 합니다. 오히려 회사에서 최대한 생활할 수 있는 지원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승무사원 육성을 한다고 하니 고민하지 마시고, 대형 면허는 있는데 그 버스 경력이 없어 고민이신 분들은 괜히 그 비싼 돈 내고 버스 연수학원 같은데 다니시 마시고 저희 회사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. 제 커뮤니티에도 연락처 남겨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. 자,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, 요즘 날씨 기온차가 큽니다. 저도 감기로 일주일간 고생을 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